예, 안녕하세요. 생애 자산관리 스쿨의 표윤봉입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자산관리에 대한 사연을 들어보고 고민 해결과 솔루션을 제안해 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산관리 전문가 박사훈 소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어떤 사연이 기다리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64세 김태평입니다. 세 남매를 모두 출가시키고 이제 조용히 우리 부부만 살고 있습니다. 올해 국민임대 아파트에 들어가면서 보증금 5천만 원이 여유자금으로 생겼는데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아직 일을 해서 월 100만 원 정도 벌고 있고 국민연금도 50만 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월 생활비는 100만 원쯤 쓰는데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여기에 아내가 아기들을 돌봐주는 걸로 월 40만 원의 소득이 있고 세 남매가 모아서 생활비 명목으로 월 20만 원의 용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슬슬 나이가 들어가니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노후가 걱정되네요. 아이들 뒷바라지 한다고 따로 준비를 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될지 막막합니다. 지금 상태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이제 아이들을 모두 출가시키고 조용히 지내고 계신 노부부께서 막연하게 노후를 좀 걱정하시고 있는 사연인데요. 네, 자식을 키워 모두 출가를 시키셨고요. 남은 자산이 많지 않은 우리 보통의 부모님 세대들의 걱정이 아닐까라고 보는데 이 가정은 특히나 주택은 없고 네. 국민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 최근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한번 살펴보면 은퇴 후 필요한 자금이 부부 기준으로 최소한 월 226만 원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하지만 이런 소득이 가능한 비율이 전체 은퇴 인구의 10%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요. 실제 통계 자료가 발표된 기사에는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지금 200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노후에 200만 원이 필요한가라는 댓글이었는데요. 네. 노후 준비는 통계상에 나타나는 평균만이 아닌 실제 본인의 삶의 눈높이를 맞춘 준비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걱정하면서 정작 지금 내가 얼마 벌고 쓰고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우리가 이것을 잘 아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설계하는 가장 기본이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산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준비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경우 어떤 계획을 좀 세워야 됩니까? 네, 먼저 노후 생활비를 합리적으로 계획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본 생활비를 월 고정 지출과 비정기적인 지출 이 두 가지로 구분해 보는 게 필요한데요. 과도한 보험료, 통신비, 렌탈 등 누수자금을 줄이는 게 중요하고요. 그 후 월 고정 지출은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소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생활비를 해결한다라고 보면 좋겠고요. 비정기적인 지출은 연간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활기찬 노후 생활의 보탬이 되도록 합니다. 부부가 함께 예산을 세워서 의미 있는 삶에 대한 기준을 공유하는 게 중요한데요. 네. 사연의 이야기처럼 중년 부부의 여성의 경우에 자녀들의 육아를 돕고 있다라면 용돈을 받고 있는 그 돈으로 비정기 지출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그 돈을 관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기본 생활비는 조금 검소하게 계획을 잡고 비정기적인 수입은 비정기 지출 통장을 만들어서 넉넉하게 예산을 잡고 따로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중년일수록 비정기 지출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현재 지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긴 노후를 대비하는 부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사례자처럼 약간의 종잣돈이 있는 경우라면 즉시연금 상품으로 바로 받는 것보다는 거치 기간을 둬서 나중에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때 연금으로 수령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 사례자는 소득은 있으시니까 한 5년 뒤를 가정해서 소득이 없다라고 가정하면 기본 생활비가 지금 한 100 정도 쓰시니까 그 정도 생활비를 맞춰서 연금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국민연금 50만 원을 받고 있으니까 그때 시점으로 보면 부족한 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네요. 네, 제가 드리는 추천은 5천만 원을 일시납 변액 유니버셜 보험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일시납은 매월 내는 월납 연금 상품에 비해 보험사 사업비가 훨씬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금액은 기본 보험료를 3천만 원으로 가입하고 2천만 원을 추가로 납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보험료의 2.5%인 75만 원의 보험 사업비를 제하고 나머지가 펀드에 투자되는 형식인데요. 추가 납입 수수료가 없는 상품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일시납은 거치식으로 투자되는 성격인 만큼 안전하게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채권형 위주로 펀드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네, 5천만 원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시면서 추가 납입 수수료가 없는 것까지 감안해서 3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투자를 하라고 안내를 해주셨는데요. 예, 그리고 이 가정의 경우에 생활비와 비정기적인 지출을 좀 더 꼼꼼하게 점검을 해보니까 매월 저축할 여유도 생겨 보이는데, 자, 이런 돈은 어떻게 관리하면 좋습니까? 네,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자녀들도 또 도와드리고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축할 여력이 있는 거고요. 네, 기본 생활비와 비정기 지출 여유분을 제외하고 한 달에 40만 원 정도를 저축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자녀들이 주는 용돈 20만 원을 보태서 매월 60만 원씩 적립식으로 펀드를 통해서 가입하면 좋겠고요. 달마다 내는 적립식 펀드라서 약간의 공격성을 더해서 배당주나 글로벌 배당 인컴 펀드를 중심으로 수익률을 높여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5년 동안 꾸준히 적립해서 4% 내외의 수익률을 내준다고 가정하면 약 4천만 원 정도를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기존에 5천만 원 투자한 거에 한 4천만 원, 그러니까 대략 한 1억 정도의 자금을 만들어가는 그림이 되네요. 네, 펀드 수익률을 감안해서 한 4천만 원 정도니까 변액으로 일시납 가입했던 그 돈에다가 추가 납입을 하게 되면 네, 연금 재원이 1억 정도가 되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내가 68세 정도 되는 해부터 연금을 받는다고 하면 한 달에 60만 원씩 확정 연금으로 20년 동안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현재 받는 국민연금이 매년 물가 상승에 따라 올라가니까 본격적인 노령기라도 기본적인 생활비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사연을 보니까 지금 3남매가 부모님한테 매달 20만 원씩의 용돈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뭔가 서로 이제 대화도 나누고 그래야 가능한 일일 텐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렇게 부모님의 노후에 대해서 가족들이, 형제들이 함께 상의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저는 꼭 좀 강조하는 게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는 것보다 부모님의 긴 노후를 대비해서 용도 자금을 준비하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네, 이 가정의 경우에 만약에 3남매라고 하면 10만 원씩 30만 원이 모이게 되겠죠. 그러면 20만 원 정도는 아까처럼 부모님이 저축하는 것에다가 20만 원을 보태서 실질적인 부모님의 노후의 생활비를 대비할 수 있게끔 저축하고, 네. 나머지 10만 원에는 부모님들이 나중에 여행도 가실 수 있거나 또는 최소한의 노후 실손 보험 같은 2만 원대, 3만 원대면 가입할 수 있는 의료비에 대한 대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걸 좀 대비하셔서 용돈 드리기보다 용도 자금을 드린다라고 생각해서 네. 부모님의 실질적인 노후에 대비할 수 있는 계획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막연하게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서로 대화를 통해서 돈의 꼬리표를 좀 달면 더 좋겠다는 말씀으로, 그럼요. 네, 이해가 되네요. 예. 자, 재무 대화라는 게 뭐 가족끼리 그리고 부모, 자녀 간에 서로 함께 나누는 거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다른 일도 마찬가지지만 재무도 역시 가족 간의 재무 대화로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 가족이 힘을 합쳐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모님의 긴 노후에 대해서는 자녀들의 자산 운영에 대해서도 함께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고 수익을 지켜가는 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노부부의 노후 자금 문제를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예, 가족 간의 재무 대화를 통해서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